5월 2일 키토산 체리 농장입니다. 원래는 냉해도 없었고 저 어떤 특히 저온 현상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착과 상태는 양호할 겁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달렸다는 거죠. 성과기 6년차를 넘어서 많이 달렸다. 자랑할 바 못 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초보입니다. 초보. 지금 이거 적과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6년차 넘어가면 대부분 잘 열립니다. 그나저나 올해 이제 그 유과균핵병, 까맣게 타들어가는 유과균핵병이 많다라고 하는 문의가 많아요. 여기도 지금 하나 보이죠? 제 농장은 많지는 않지만은 간혹 이렇게 띕니다. 한두 발씩 저 안에 보이고, 그죠? 이제 사실은 봄에 비도 많이 왔고 습했고, 그리고 특히 저온 현상이에요. 저온 현상. 지금 오늘은 좀 이렇게 기온이 올랐습니다만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서울 지방하고 10도 차이 나는 날이 많았어요. 싸하죠 지금. 아마 남부 지방이 대부분 지금 저온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이제 방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균핵병이 번지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요런 나무 같은 경우, 요런 가지, 전체 가지죠. 요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건 잘라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잘라내 줘야 돼요. 괜히 달아나 봐야 상품성만 떨어지고 다른 열매의 상품성만 떨어지고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도 보니까 그 가지 마름병이 있다, 그죠? 잘라내면 됩니다. 나무는 사람의 손가락 발가락은 죽는다든지 썩는다든지 하면 참 곤란하겠지만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잘라내면 만약 힘이 남으면 또 다른 부위에서 또 새로운 순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 죽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개념하실 필요 없어요. 잘라내고 도포제 바르시면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또 건강한 신초가 또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하고 이제 저온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균핵병이 지금 많이 지역적으로 많이 번지고 하는 모양이에요. 요거는 이제 해마다 잘 열었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좀 적게 열렸네요. 요거는 아마 올해는 해거리를 하는 것 같아요. 해거리를 하는 품종도 있고,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건 해거리를 안 합니다. 해거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참 잎이 건강하고 크죠. 이건 겔조생이라는 조생인데요. 열린 양은 그렇게 만족스러워 보이진 않지만은 얘들은 또 낙과가 없습니다. 낙과가 없다 보니까 그대로 다 결실이 되다 보니까 또 의외로 또 나중에 수확할 때가 되면 괜찮은 품종이고요. 괜찮죠. 조생으로서는. 요거는 이제 레이니어라는 품종이죠. 아주 풍산성입니다. 얘도 이제 나무 스스로가 착과량 조절을 못한다는 것이 이 품종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열 때는 엄청 달아버리고 다음에는 해거리를 하거나 심할 경우는 다음에 고사해버리는, 좀 보면 어찌 보면 생각 없는 나무죠. 생각 없는 품종입니다. 맛은 좋죠. 사실 미국에서는 소비량이 되게 많은 품종인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색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죠. 물론 유색이라서 유통에 약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요것도 요 가지도 드러내야 되겠네요. 지금 요 가지도 드러내야 됩니다. 다른 가지에 비해서 수세도 약하고 열매 크기도 작죠. 요 드러내는 만큼 다른 가지로 또 이렇게 열매가 실해지기 때문에 요거 망설일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똑같이 방제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계 방제 3월 10일경에 석회 유황 합제를 했고, 이제 3월 말에 그리고 3월 10일경에 이제 석회 유황 합제를 했고, 그리고 3월 말 풍성기 때 석회 보루도액을 했고, 그리고 3월 20일경에 살균제를 했죠. 이 균핵 방제, 이 곰팡이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제를 했었습니다.
여기도 있죠.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이제 심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할 경우는 지금이라도 약제를 쳐 주십시오. 제 같은 경우는 에이프를 이럴 경우에 에이프리라는 약제를 칩니다. 뭐 약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총 올해 친 약, 그러니까 동계방제까지 해서 4번째 약을 쳤죠. 어제는 이제 살충제, 이제 다 이게 낙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살충제가 들어갔습니다. 예. 살균제와 그리고 살충제가 같이 들어갔죠. 그러면 똑같은 약을 치고, 그죠?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은 약해가 있고 어느 곳은 아니 그러니까 균핵병이 예방이 되고 또 어떤 곳은 되지 않고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혹시 약을 치는 타는 물에 대해 물의 pH를 측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pH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의 pH는요 5.5에서 6.5 중성이죠. 이게 가장 좋습니다. 5.5에서 6.5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하수는 대부분이 pH가 8이 넘는답니다. 알칼리성이죠. 강한 알칼리성이죠. 그리고 생활용수도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7.5가 넘는다는 거죠. 알칼리성이라는 말입니다. 토양과 마찬가지로 중성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죠. 5.5에서 6.5. 그래서 재미나는 거는 이 약효는 pH가 낮을수록, 즉 산도가 강할수록 효과가 좋더라. 예를 들어서 pH 4일 경우에는 120%의 약효가 난답니다. 4일 경우에. 그리고 pH 5일 경우에는 100%. 그리고 pH 7이 되면요, 약효는 50%로 떨어진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물이 pH가 7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약효는 50%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8이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그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물의 산도를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기술센터에 물을 떠가면 기술센터에서 pH를 측정해 준다라고 하니까 망설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나는 유난히 약을 부지런히 방제하는데도 약효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판단되신다면,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실 걸 권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pH를 갖다가 낮출 수 있는, 즉 산도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500리터 물, 우리 보통 이제 25마리죠. 500리터 물에 우리 식용 빙초산 있죠. 빙초산 500리터에 바카스 한 병 정도, 바카스 한 병 정도를 넣으면 약효가 좋아질 수 있는 산도로 조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한번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이제 5월달에 이제 뭐 깍지벌레라든지 응애라든지 이런 또 병해충이 생겨날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수확될 때까지 약을 못 치잖아요. 수확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수확하기 전까지 방제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빼먹으면 수확할 때까지 약을 못 쳐버리면은 또 쉽게 말하면은 세균성 구멍병이라든지 또 갈반병이 발생해서 영양의 축적도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제 작년 겨울은 사실 춥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꽃눈이 동해를 입을 만한 딱히 이유가 없었는데 꽃눈이 동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하는 문의가 사진이 많이 왔어요. 사진을 찍어서 이제 휴대폰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원인이 뭘까? 제가 볼 때는 조기 낙엽이 가장 강력한 원인이 아닐까. 영양이 축적되다 못하다 보니까 꽃눈이 유지가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제에 철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방제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대로 된 약제와 그리고 또 적기,
제때에 쳐야 되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물의 산도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제 말이 혹시 제 말에 대한 이의라든지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또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